자,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, 성비 사건 때문에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이제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, 지금 어제 당에서 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대하기로 했고, 내일 11일에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확정을 할 예정인데, 사실 이거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내에서 논의를 할 때도 조국 비대위원장으로 가야 된다, 아니다,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 끝에 결과적으로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한 건데, 일단 피해자 쪽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전당대회에서 이제 다시 당대표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큰 그림에서 사실은 더 빨리 이제 어떤 리더가 되는 하나의 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거고, 그 다음에 거기서 사실은 당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너무나 큰 과제가 주어졌는데, 이 상황 어떻게 보시고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그게 실제로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의 문제에 앞서가지고 네.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원활하게 피해자 중심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총사퇴한 거지 않습니까? 네. 그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지도부 총사퇴,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뭐냐면요, 지도부가 총사퇴한다라는 게 피해자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건가에 대한 소통을 하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. 네.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누가 했을 경우에 그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질 거냐에 대해서 섬세하게 소통해야 되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예요. 네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냐 안 입었냐라는 이야기를 꺼낸과 동시에 이 문제는 달라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, 지금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비대위원장을 하냐 안 하냐, 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.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비대위가 나와야 되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사안이 거기에서 발생한 거라면, 네. 비대위원장을 빨리 해서 수습한다는 개념보다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분하고 빨리 계속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네. 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정할 것이냐를 먼저 표현이 합의하고 네.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이 제일 중요합니다. 네. 근데 이거를 그럼 뭐 당은 당이 할 일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대로 잘 수습하면 되지. 지금 이런 정도 상황으로 얽혀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거든요, 이게.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 원장이시죠. 이게도 좋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네. 사전에 지금 기사를 보니까 3번, 4번 연락을 했는데 이게 접촉이 잘 안 된다 네. 이야기를 하시던데, 네. 그럼 30번, 40번 해야죠. 네.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고리를 먼저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그 사건, 성비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문제,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묻히고, 이게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느냐, 어떻게 극복하느냐, 약간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그 부분에 좀 우려스럽다,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. 이 문제가 어쨌든 원활하게 풀릴 수는 없죠. 이 문제가 상처는 상처대로 남는 거고. 네.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가는 게 조국 혁신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않습니까? 네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미 좀 늦은 것 같은데요. 늦었군요. 네. 예, 은의군 교수라고 그 광주대 교수님이 탈당하겠다고. 이분이 이제 상임 고문이에요. 조국 혁신당 만들 때 네. 창당 준비위원장을 하셨던 분입니다. 그래서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광주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조직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갖고 토론자로 좀 와달라고 해서 네. 제가 광주에 가서 토론회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굉장히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좀 개혁적인 또 여러 가지 역할 인정받는 분인데, 탈당하면서 누굴 비난하지는 않았어요. 걱정을 좀 하셨더라고요. 이번 사건의 피해자하고 네. 피해자 대리인들한테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는데 이거 안 된다 이러면 네. 이 매우 그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 굉장히 위험하다. 이렇게 걱정하시는 말을 남기고 탈당을 하셨어요. 네. 그런데 이 조국 혁신당이 창당 준비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탈당을 했다 그러면 이 당의 그 텐트로 치면 가운데 그 기둥 볼트가 지금 부러지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생각보다 사건의 파장이 커요. 네. 그래서 이건 조국 전 대표 비대위원장
맡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왜 의원들이 그렇게 다수 의견이 그냥 정면 돌파하자 이렇게 판단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. 네. 정면 돌파한 거는 뭐 옛날 YS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. 지금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인식이 좀 안이한 측면이 있다. 네. 차라리 이럴 때는 이제 외부에서 특히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 중에 당 고문님도 계시거든요. 네. 그런 분한테 차라리 비대위원장을 좀 맡아서 그러면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. 네. 네.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? 아니면 뭐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라든가 하고 지금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네. 뭐 이미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. 네.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다 조국 원장하고 그 당 의원들이 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쨌든 피해자 쪽에서는 조국 원장에 대한 이제 책임론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. 그리고 그 책임론이 나왔을 때 조국 원장이 했던 반응들, 메시지들이 있어 그거에 대한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좀 그 메시지는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? 어떻게 보세요? 뭐 부적절하죠. 네. 근데 걱정입니다. 별로 이 사건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고 네. 그래요. 이제 그 전에 안희정 지사하고 이제 박원순 시장, 오거돈 부산시장 이분들 사건이 있을 때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의 쇼핑몰에서 강원도 정선 임계산에 알이 꽉 찬 쫀득쫀득한 미백 찰옥수수를 준비했습니다. 진공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주시면 갓 삶은 옥수수 그 맛 그대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. 찰옥수수 3개씩 들어있는 진공팩이 7팩, 총 21개 옥수수가 39,900원 무료 배송입니다. 가을이면 살이 통통하게 차올라 달콤한 활꽃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당일 수확한 활꽃게를 목포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100% 살아있는 꽃게만 보내드립니다.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. 좀 민주당 또는 이른바 진보 진영 안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강하게 벌어졌거든요. 네. 심지어 우리 한겨레 신문 기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때 약간 놀란 게요. 이게 어떤 성 관련한 이런 사건에서 이게 남녀 간, 젠더 간 갈등이 더 큰지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세대 간 차이가 훨씬 커요. 네, 그래서 그랬었죠. 이 한 50, 60대 여성들이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우리 한겨레 편집국이 한 30대 남성 기자들이 막 그걸 보고 분노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. 나도 이 세대의 격차에서 오는 이 감수성 부족을 과연 내가 어떻게 메꿀 수 있을 것인가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이건 지금 어떤 문화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나이가 좀 스스로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.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도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무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8월 31일에서 9월 1일 이틀간 광주 전남 쪽 조사를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했으면 좋겠다가 40.2%가 나왔어요. 근데 합당 불필요하다가 30.9% 나왔습니다. 그리고 총선 전, 다음 총선 전에 하자가 15.8%입니다. 그 말은 뭐냐면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게 46.7%인 겁니다. 그 말은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광주에서는 경쟁 구도, 그다음에 기대감 이것들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조급함을 가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중요하게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도 없이 바른 길을 잘 가야 된다라는 중압감을 사실은 느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제가 부분적으로 인용되는 거 전국조사에서 지금 광주 전남 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너무나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적어도 그래도 한 800샘플 정도 되는 거니까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조사를 당에서라도 돌려보고 저희도 한번 해보겠지만 그런 추이들을 좀 보면서 이번 건들이 얼마나 많은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뼈저리게 느끼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
알겠습니다.